예,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섹터 황수택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넷 게임 섹터 주가 흐름 좋았고, 최근엔 살짝 조정 기미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반기 실적 관련해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투자 심리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그 KRX에서 BBIG 관련된 지수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이제 인터넷하고 게임 기업들이 대거 포함이 되면서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관련 상품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할 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에도 상반기 대비해서 일단은 광고 부분의 성장은 여전히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그 실적에 긍정적인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특성이 강조가 되는 부분은 그 상반기에도 지속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의 성장을 견조하게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제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 중소형 광고주 증가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성과형 광고 도입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커머스가 잘 되면서 이 광고로 연결되는 이 커머스 거래액 증가 부분도 견조하게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광고 매출의 성장성은 견조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규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들도 하반기에도 양호한 이제 성과를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카카오의 이제 신규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들, 네이버의 그 금융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서 뉴스 플로우와 더불어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수익을 계속 공격적으로 이제 확대시키고 있는 중이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그 증권 라이센스 획득 이후에 공격적인 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더불어서 카카오 M 부분도 카카오 TV 출시와 더불어서 일단은 좀 이 전체적인 그 카카오의 트래픽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실적과 신규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흘러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 게임 기업들은 기업별로 좀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게임이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규 게임 출시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 관련된 부분들이 4분기에 이제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가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W게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좋아진 2분기 실적이 3분기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자회사 DDI의 재성장 가치 관련된 이슈가 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메이드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미르투 저작권 확보에 이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게임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펀더멘털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넷마블도 기존 게임들이 이제 다행스럽게 2분기에 매출이 회복이 되고 3분기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신규 게임에다가 최근에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빅히트 상장에 관련된 연결가치 재평가라는 부분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상당수의 기업들이 양호한 펀더멘탈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언급되고 있는 판호 관련된 이슈는 공격적으로 이제 미리 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 실제로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제 프리미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호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당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 관련해서 조금 변동성이 크지만 매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양호하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에서 크게는 이슈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탑픽은 카카오하고 NC소프트 여전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이제 네이버, 위메이드, W게임스, 최근에 이제 톤업을 한 넷마블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 흐름 자체도 점진적으로 이제 4분기에 다가가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테이블은 뭐 최근에 뭐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뭐 신규 상장 기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카카오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이제 높다 낮다라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그 PR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업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정해진 일괄적인 PR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일단은 좀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실적 성장이 양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하이 밸류에이션 자체도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딱히 밸류에이션에 연연하는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기업들 몇 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6월 달에 그 톡보드 광고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뭐 3분기에도 뭐 그 매출 부분에서 1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성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톡보드, 이게 과거에는 카카오톡 비즈보드라고 했던 광고 부분이 이제 카카오 비즈보드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카카오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다음 포털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광고 성장을 견인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기존의 톡보드 광고 매출도 원래 연평균 일매출 같은 경우 그 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7억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광고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커머스 부분도 그렇고 카카오 페이지 관련해서 그 웹툰 관련된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게임 부분도 뭐 그 카카오 게임스의 가디언 테일스가 7월 달에 나오면서 나름 흥행을 했기 때문에 게임 부분도 3분기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규 비즈니스 관련해서 뭐 그 카카오 뱅크 뭐 잘 되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도 뭐 그 최근에 이제 2분기 170만, 최근에 한 200만 이상의 이제 계좌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그 펀드 거래나 뭐 이런 금융상품 거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매출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향후에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던 뭐 MTS 이런 것들 이제 도입이 되면서 좀 본격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3분기 실적하고 그다음에 신규 비즈니스 쪽에서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매출 성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신규 비즈니스 턴어라운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회사 상장에 관한 이제 연결가치 재평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향후에도 뭐 카카오는 탑픽으로서 꾸준히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M하고 그다음에 리니지 2M 자체가 이제 예상보다 좀 안 좋은 그 성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그 3주년 이벤트 그 기념 이벤트 효과가 3분기에 이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좀 양호할 걸로 보고 있고요. 관건은 2M인데 최근에 이제 공성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300일 기념 이벤트 이런 것들이 그 3분기 실적을 좀 받쳐줄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측면에서 향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좀 주가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이제 4분기 신규 게임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리니지 2M의 대만 지출 관련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저 기반이 굉장히 풍부한 게임이고요. 온라인 시절부터. 그래서 그 모바일로 만들었을 때 뭐 상당히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린2M 같은 경우는 린2M 대만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리니지 뭐 시리즈라든지 기존의 다른 게임들이라든지 NC가 이제 중국에 대만에 이제 그 게임 출시를 했을 때 이 퍼블리싱이라는 형태를 띄고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직접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하면은 그 퍼블리셔하고 나눠 먹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의 뭐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제 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콘솔 관련돼서 뭐 미국에서 이제 뭐 디제잉 시뮬레이션 게임 나오는 부분들까지 더해서 전체적으로 4분기에는 이 신규 게임 모멘텀이 이 주가를 강하게 견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9월 중순이니까 뭐 10월 정도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사전 예약 뭐 이런 이슈들이 그 일단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매출이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BBIG나 뭐 이런 그 지수 관련된 상품으로 수급 개선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형 광고주 증가에 따른 이 검색 광고 매출이 여전히 좀 견조하게 그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커머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 공격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광고 같은 부분들도 이에 맞춰서 이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특이한 사항은 이제 성과형 광고 2분기에 이제 스마트 채널이 도입이 되면서 이 디스플레이 광고 측면에서도 원래 좀 코로나 때문에 부진할 거라고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양호한 성과가 나왔었는데 이런 이제 성과형 광고 확대 적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광고 매출은 기존의 검색 광고에 더해서 일단은 좀 더 성장성을 좀 좋게 좀 그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커머스 정리해드리면 커머스 플러스 광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실적을 견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본에서 라인하고 뭐 야후하고 합병되는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 관련된 프로세스가 뭐 내년 3월 정도 로 지연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뭐 주가 모멘텀이라고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시장 수익률 이상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톤업을 회사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제 기존 게임들 매출이 잘 나오면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나왔고요. 4분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 게임들이 이제 3Q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게임 모멘텀이 4분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시면은 뭐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나 세븐 나이츠 2 뭐 이런 게임들,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A3의 해외 시장 진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펀더멘탈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자회사 잘 아시는 이제 빅히트의 그 상장 과정이 이제 앞으로 얼마 이제 남지는 않았는데 요거의 밸류가 뭐 예상보다 뭐 좋은 밸류를 받는다라든지 하면은 이 자회사 가치, 지분법 가치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자회사 가치 연결 재평가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빅히트 있고 그다음에 코웨이도 있고 뭐 NC소프트 지분도 들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지분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회사의 연결 가치 부분이 뭐 상당히 좀 제고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면 뭐 투자 심리 자체는 좀 우호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W게임스는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 실적도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회사 DDI의 재상장 그 이슈가 일단은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DDI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이제 그 상장 철회를 했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히려 그 이 DDI의 이 추정치 자체는 뭐 많이 올라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장 시점에서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과 자회사 상장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견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위메이드입니다. 최근에 그 두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그 트릴로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미르2 IP를 활용해서 이 세 개의 게임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 중에 이제 첫 번째인 그 미르4가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예약된 부분들이 일단은 뭐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IP 비즈니스인데, 라이센스 비즈니스인데, 그 샨다하고 그 소송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샨다로부터 그 미르2 IP에 관련된 저작권을 이제 완벽하게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이어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는데 원래 이제 1조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56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이제 공시를 했는데 2.56조 규모로 샨다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승소가 되면은 이제 그 중국 법원에 지급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샨다하고 샨다가 비공식적으로 이제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센스 준 게임들이 160개가 넘고요. 이 중에 뭐 60개 이상은 의미 있는 매출이 나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이 전에 이제 그 소송 결과 전에 났던 부분들은 그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이후는 요 게임들하고 재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계약을 하면서 라이센스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중요한 부분은 잘 보시면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이 250억, 3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신규 게임 나오는 부분하고 이 라이센스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심리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